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영상 강의의 고려중국센터 신HS 강사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식목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업로드하기 하루 전에 녹화를 하거든요. 식목일이라 그런지 정말 날씨가 화창한데요. 화창한 날씨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기운이 막 솟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봄이라 그런지 약간 이렇게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날씨도 맑은데 조금 이렇게 처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럴수록 몸이 허해지지 않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끔은 보약의 힘도 빌려보는 게 어떨까요? 자,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만둔다는 건 아니니까요. HSK 영상 강의를 지금까지 한 주에 한 번씩 보내드렸었는데요. 제가 조금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주에 한 번씩이라는 이 약속을 지켜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계속 한 주에 한 번을 고집을 하자니 제가 자꾸만 거짓말쟁이가 되네요.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간격을 텀을 두더라도 계속 올려드리고자 해서 2주에 한 번 정도로 텀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4급 한 번, 5급 한 번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5급으로 준비했습니다. 5급의 독해 1부분이에요. 독해 1부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죠? 옛날 9HSK의 종합 파트인데요. 지금은 9HSK를 아시는 분이 점점 사라져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약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얼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프라인 시간표입니다. 평일반과 월수금 격일반은 4급 수업을 진행하고요. 토요일 주말반은 5급 수업 진행하니까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오셔서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문제는 독해 1부분이고요. 문장에 빈칸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그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라든지 혹은요 문맥상 어울리는 내용을 집어넣는 파트입니다. 46번부터 48번까지 세 문제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영상 잠깐 멈춰주시고요. 그리고 문제부터 풀어주세요. 자, 문제를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러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46번부터 볼까요? 자, 46번에 있는 문장 보겠습니다. 정치엔, 예전에 란 뜻이죠? 정치엔, 예전에 요 이거는 한 사람이 挑着很多茶壶, 挑라고 읽어요. 挑 일성으로 挑. 挑 하면은요, 이렇게 들쳐매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여러분 고르다 라는 뜻으로 이 단어 알고 계시죠? 고르다 말고 들쳐매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挑着很多茶壶를 메고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자, 茶壶라고 하면 이성으로 첫 주전자, 호가 원래 주전자라는 뜻이죠. 많은 주전자를 메고. 자, 첫 번째 동사에 저가 붙으면 그 뒤에 있는 동사 수식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많은 주전자를 메고 去市场上卖. 어디 가서 뭐하러? 시장으로 팔러 가는데요. 经过一个山坡时, 일성으로 山坡라고 읽어서 산기탈이에요. 经过는 동사로 하면 지나가다 라는 뜻이죠. 그죠? 经过一个山坡时, 한山坡를 지나가는데 几个茶壶, 몇 개의茶壶가 掉了下来. 掉가 떨어지다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울리는 방향보어는 내려오는 下来가 되겠죠. 네, 几个茶壶掉了下来,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摔碎了. 摔가 미끄러지다 라는 뜻이 있고요. 碎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어로, 결과 보어로 碎가 붙은 거죠. 摔碎了, 떨어져 부서졌어요. 그런데요, 他却没有什么빈칸. 그런데 그는 46번이 없대요. 그죠? 没有什么 46번. 46번이 없고 다음에 头也不回的继续往前走. 자, 46번 뭐가 없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중요한 구절이 46번의 뒤에 있는 여기입니다. 头也不回的继续往前走. 여기요. 요걸 보고 46번 맞추셔야 되는데요. 头也不回的라고 할 때 요 땅지자 더는 동사를 꾸밀 수 있게 어떻게 라고 설명했었죠. 头也不回的라고 하면 머리도 돌리지 않고 라고 하니까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继续往前走.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거죠. 왕 어디를 향해서 전치사 알고 계시죠?
자,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짐이 떨어져 내렸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간다 하면 뭐가 없는 걸까요? 자, 첫 번째 A번, 딴신, 걱정이 없을까요?烦恼, 고뇌가 없을까요? A번과 B번은 둘 다 걱정하다라고 해서 비슷한 말이 되죠. C번의 관시, 관계가 없을까요? 아니면 D번의 반응, 반응이 없을까요? 쉽게 풀리죠? 예, 단어의 뜻만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답은 D번의 반응이 되겠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앞으로 갔어요. 자, 답은 D번이고요. 그럼 계속 볼까요? 다음 문장. 자, 요런 빈칸 다, 요런 47번 다. 누가 그에게 47번을 했어요. 你的茶壶摔碎了还不快看看你的茶壶摔碎了 너의 주전자가 떨어져 깨졌다. 还不快看看还不快라는 걸 그대로 직역하면 아직도 뭐 안 하냐? 얼른 아직도 뭐 안 하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얼른 뭐뭐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你还不快走 아직도 안 가? 그러니까 즉 얼른 가 라는 뜻이거든요. 还不快看看 얼른 좀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말 你的茶壶摔碎了还不快看看 요 말은 누군가 그에게 어떤 걸 한 걸까요? 라는 문장이거든요. 47번 너 주전자 깨졌어요. 얼른 보세요. 라는 말은 자, A번 询问 이성사성으로 읽어요. 询问 询问이라는 건 문의하는 거예요. 뭐 우체국은 어떻게 가나요? 아니면 뭐 이번 시험은 며칠까지인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자, 두 번째 说服 说服 일성, 이성으로 说服라고 읽고요. 뜻은 설득하다예요. 자, C번에 提醒 이성, 삼성, 提醒 提醒이라는 거는요. 일깨워주다. 알고 있거나 혹은 잊어버릴 것 같은 일, 그런 일들을 상기시켜주는 거. 提醒 예를 들어서 3시에 회의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상기시켜주는 게 提醒 자, D번에 回复 이성, 사성 回复라는 건 회답을 하는 거예요. 주로 편지 형식으로 회답을 하는 걸 回复라고 하지요. 자, 그럼 당신 주전자 깨졌어요. 얼른 보세요. 라는 건 물어본 건가요? 설득한 건가요? 상기시켜주는 건가요? 아니면 회답을 하는 건가요? 네, 답은 C번의 提醒이 되겠죠. 일깨워줬어요. 저기요, 깨졌는데요. 라고 일깨워준 거죠. 여기까지 다 맞으셨나요? 네, 동그라미가 막 쳐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죠. 这个人回答说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48번 已经摔碎了看有什么用 그랬죠. 자, 已经摔碎了 이미 깨졌어요를 48번이 받아야 하는데 A, B, C, D 보니까 부사와 접속사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부사와 접속사라는 건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말이니까요. 앞에 있는 요 문장과 그리고 뒤에 있는 看又有什么用 요 문장을 연결할 때 이 내용상 어떤 연결사를 집어넣는 게 가장 어울리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떤 연결사 요 已经摔碎了를 받기에 어울리는 연결사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볼게요. 虽然부터요. 虽然 일성, 이성으로 읽는 거 알고 계시죠? 虽然은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이에요.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이다 라는 거는요. 그 뒤에가 사실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일까요? 자, 虽然의 첫 번째 문장 보십시오. 虽然这样做不妥当但是我也没有办法虽然这样做不妥当 妥当이라고 하면은요. 적당하다, 알맞다 라는 뜻이에요. 자, 비록 这样做 이렇게 하는 게 不妥当 적당하진 않아요. 알맞은 방법은 아니에요 가 되는 거죠. 자, 但是 하지만 我也没有办法 나도 방법이 없습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라는 뜻이죠. 자, 虽然이라는 거는요. 접속사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虽然 뒤에는 이미 사실이 와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하고 이어지는 게 虽然이죠. 이미 사실이에요. 그래도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역접으로 이어지는 게 虽然이다. 그래서 虽然이라는 거는 사실의 역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라고 이어지는 거니까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래도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역접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虽然 뒤에는 지금처럼 但是 이런 문장이 많이 오지요.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既然입니다. 既然 사성 이성이에요. Jiran 既然. 既然이라는 것도 접속사인데요. 얘는요. 어차피 이렇게 됐잖아 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벌어졌잖아. 자, 既然你没有功夫就不必参加会议了. 자, 어차피 니没有功夫, 너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없다는 건요, 내가 맘대로 추측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찌란이 강조하는 거는요, 어차피 이렇잖아 해서 이유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 이유라는 게 이미 벌어졌으니까. 이미 이런 사실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면 이란 말이에요. 인워이랑 약간 다른 거는요, 찌란의 그 어감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걸 어쩌라고, 어차피 이렇게 됐잖아요.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합시다 라는 어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찌란을 하면 어차피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라고 이어지는 것이 찌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 자, 다음은요, 부사로 果然인데요. 果然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과연이라고 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말에 보면은 과연 네 말이 맞을까? 이런 식의 과연이 있죠. 그런데 그 과연은 중국어의 果然과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이라고 외우면 좀 위험하니까요. 바꿔서 역시나 예상대로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天气预报说今天下雨今天果然下雨了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기예보에서 说今天下雨 오늘 비가 온다 그랬대요. 그러면 역시나 果然이 들어가려면 그렇죠, 비가 와야 되죠. 역시나 예상대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果然 언제 쓰냐면요, 예상하거나 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혹은요, 들었어요. 누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나 그게 그대로 발생을 할 때 쓰는 말이 果然입니다. 과연이라고 외우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건 仍然. 이성이에요. 仍然. 품사는 부사고요. 얘는 여전히 란 뜻인데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여전히 란 뜻이에요. 妈妈叫她去吃饭. 엄마가 걔 보고 밥 먹어 그랬어요. 밥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 다 仍然在玩电脑. 걔가 뭐 하고 있었죠? 컴퓨터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도 변함없이 그냥 계속 仍然在玩电脑.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부사로 仍然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변함없이 그대로 란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의 보기가 주어졌는데요. 이 사람 말에 맞춰서 어떤 걸 넣어야 가장 어울릴지 볼까요?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했죠? 已经摔碎了. 포인트가 딱 여기 已经으로 있지요. 이미 이렇게 됐잖아요 가 되는 거죠. 이미 깨졌는 걸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네, B번에 既然 어차피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라고 하는 B번이 답이었어요. 어차피 已经摔碎了 깨졌잖아요. 看又有什么用? 봐봤자 또 무슨 소용이야. 됐죠? 굉장히 시크한 네, 주전자 장수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B, 既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문장은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용이 재밌었죠. HSK 시험 2시간 가까이, 5급은 2시간도 더 기다려야 되죠. 2시간 넘게 보는데 지루하잖아요. 그죠? 이런 문장이 좀 나와주면 그나마 재밌게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문제 만드시는 분이 고생스럽더라도 좀 열심히 분발하셔가지고 재밌는 문장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요, 공지사항 말씀드릴게요. 업데이트는요, 네이버 카페와 그리고 고려중국센터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는 2주 뒤인 4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4월 9일이 시험이에요.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그만큼의 수학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4월 9일은 시험이지만 4월 13일 어떤 날이죠? 예, 3월 시험에 성적이 나오는 날이죠. 그죠? 저도 기대하고 있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네, 얼른 4월 13일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4월 9일날 시험 보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요. 저는 4월 20일에 다시 4급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히 계세요.